김일성 사망 이후 점점 이제 경제난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시장에 나갔더니 장마당이라고 하잖아요. 장마당에 갔더니 제 또래 되는 애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. 막 교복 입었는데 학교를 안 가요 막. 그런 애들이 이미 봤더니 막 진짜 때가 막 쪼들쪼들하고 막 새까맣게 다 그런 애들이 누가 봐도 막 길거리에서 노숙한 지 오래된 아이들이 또돌이가 된 지 오래된 애들 그런 애들이 막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사람들 뭐 눈치도 안 보고 막 훔쳐 먹고 뺏어 먹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졌더라고요. 그게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날 저희 동네도 자고 일어나면 '누구 죽었다.' 또 자고 일어나면 내 친구네 뭐 어머님이 죽었다. 그 보면 다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. 그런 일들이 동네에서 막 생겨나더라고.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 선생님이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여사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. 그 선생님이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게 왜냐면 우리 동네는 되게 그런 오천이다 보니까 깡시골이거든요. 그래서 뭐 TV 같은 것도 있는 집이 몇 세대가 없었는데 그 선생님 집에는 TV도 있었어요. 칼라 TV. 당시에 뭐 북한에서 그 칼라 TV는 진짜 귀한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수령님께 받은 하사받은 색텔레비라 그러는데 칼라 TV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칼라 TV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진짜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장에 나가서 뭐 몰래 팔고 그랬었어요. 굶어 죽겠는데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. 네, 이 선생님 고지식해 하셔 가지고 그 TV를 끌어안고 네 팔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그런 그 고상함을 지키시면서 또 당의 어떤 그런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결국 그냥 굶어 죽는 걸 선택을 하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. 예. 왜냐면 뭐 정부에서 의존을 정부에 많이 하고 있었던 건주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급을 안 하니까 뭐 바로 가장 저희 같은 정말 그런 직업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훔쳐 먹든 장사를 하든 뭐든 할 텐데 특히 이렇게 공직자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동네에 또 그런 그 위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뭘 어떻게 뭐 구걸도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신 걸 보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었죠. 그래서 저희 집도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막 닥치더니 뭐 결국은 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위기까지 이제 되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앉혀놓고 "귀찮아. 미안한데 너 이제 집에서 나가라." 싫어 뭐 그러잖아요. 어린 나이니까. 그러면은 "미안하다. 이 다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라." 이러고 내보내는 거죠. 한 며칠 있다가 들어와 보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셔 있고 또 며칠 있다가 들어와 보면 아버지가 그 옆에 똑같이 누워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제 주변의 친구도 그렇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족도 다 뿔뿔이 해체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10살 때부터는 떠돌이 일을 하고 여기저기 전전을 하면서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고 거기가 이제 국경 중국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네. 그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밀수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곳이잖아요. 그리고 뭐 이제 외할머니 댁도 있고 그래서 주로 그쪽에 가서 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면서 떠돌이 하면서 탄광 마을에서 석탄 기차에 매달려서 이제 뭐 도시로 가는 과정에 석탄을 질이 좋은 석탄들을 잘 담아 가지고 기차에 거의 도착할 때 그걸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. 왜냐면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. 잡히면은 헛수고가 되니까 석탄을 떨어뜨리고 기차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. 그렇게 많이 이제 장애를 얻는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고 또 잘못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한동안 또 석탄도 그렇게 훔쳐서 시장에 가져가서 먹을 거 그 뭐 음식들을 좀 바꿔서 먹고 뭐 이제 뭐 영상이나 TV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시장에서 막 그 비닐봉다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먹던 뭐 이렇게 뭐 국수 먹다가 남은 육수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잖아요. 힘이 없고 어리고 막 그 여자아이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나마 남자니까 좀 어리긴 해도 뭐라도 훔치려고 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홀로 되고
뭐 7살 6살 이런 애들은 자기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. 뭘 훔칠 수도 없는 거고. 그렇다고 누가 돌봐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남자고, 그래서 뭐 제 여동생 한 명 데리고 2살 어린 여동생 데리고 생계를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그러는데, 그 시기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주변에 점점 이제 탈북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, 그때부터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막 중국에 탈북했다가 막 붙잡혀온 친구도 주변에 있고,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듣고 그랬는데 공공연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"중국에 가면 너무 잘 먹는다. 사람들이 잘 산다." 이런 얘기 많이 듣고,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'탈북을 해야겠다.' 뭐 총에 맞아 죽던 여기서 그냥 이렇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목숨을 걸고라도 탈북을 하자. 그런 생각으로 이제 탈북을 시도를 했죠. 이미 그때 당시에 98년 정도 됐을 때, 제가 13살 그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길거리에, 그 대도시인데도 길거리에 나가면 죽은 사람들 시체가 그냥 흔하게 보일 정도였어요. 좀 있으면 죽거나 내일 죽거나 한 2-3일 뒤에 죽거나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그냥 그 시장 그 입구 같은 데 막 있는 거예요. 근데 주로 보면 제일 좀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어린 여자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, 여성들, 노인들, 전형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, 그런 분들이 특히나 많이 그렇게 굶어서 돌아가시고, 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뭐 고아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고 그냥 굶어 죽어나가다 보니까, 당시에 이제 꽃제비 구호소 같은 데 또 막 그 지역별로 꽃제비 구호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떠돌이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. 뭐 다 잡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구루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통제를 하는데, 잡아서 그런 데 보내요. 이 고아들을 막 모아 놓는 거예요, 그런 꽃제비들을. 왜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안 좋잖아요. 너무 이런 꽃제비가 너무 많으니까. 그래서 막 가둬 놓는 거야, 아이들. 거기에서도 통제가 막 되고 하는데, 문제는 뭐냐면 먹을 걸 제대로 못 줘요. 아이들은 뭐 이렇게 먹을 거라도 줘고 하면서 그렇게 가둬 놔야 되는데, 거기도 운영하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대로 못 먹이는 거예요. 애들이 거기서도 막 굶어 죽어나가거든요. 병 걸리지 못 먹으니까 이제 병 걸리고 영양실조 오고 막 그러면서 이 온갖 병들이 막 생기거든요. 그래서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기관지 쪽이라든지 뭐 위장, 간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들이 막 걸리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죽으면 이 애들을 뭘 어디 뭐 화장을 하겠습니까? 뭘 하겠어요. 다 매장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뒤에 야산 같은 데 올라가면 애들을 묻어 버리는 거예요, 거기다가. 그걸 묻는 것도 애들한테 시켜요. 애들 그 관리자들이 이제 애들 시켜 가지고 시체를 들고 가게 해요. 그러면 애들이 그 시체를 들고 올라가서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 막 묻고 그러거든요. 이 겨울철 되면은 땅이 잘 안 파지잖아요. 근데 죽는 애들은 계속 죽어 나가요, 계절에 관계없이. 그 어린애들 또 그걸 또 시체를 들고 올라가서 묻어야 되잖아요. 겨울에는 땅도 많이 안 파지고 삽질을 몇 번 하면은 막 손가락도 나오고,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'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겠다. 어차피 나도 오늘 안 죽었을 뿐이지, 지금 살아 있을 뿐이지 좀 있으면 저렇게 될 건데.' 네, 그런 현실 속에서 목숨 걸고 탈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